저는 멀티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멀티 뮤지션은 멀티 플레이어 뮤지션의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멀티 플레이어 뮤지션은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사와 작곡, 보컬 이렇게 하는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피아니스트, 그리고 퓨전 국악의 편곡자, 그리고 드러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공연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가 기획한 공연을 직접 연주하는 식으로 연주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양림동 그 길이라는 제 개인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양림동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노래로 표현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느낀 감정들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사와 작곡 이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예술 활동으로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머릿속에 맴도는 음악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작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흥얼거리는 것들, 그리고 작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말하고 싶었던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작사와 작곡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어쩌면은 많은 악기를 배우는 것보다 작사와 작곡을 시도하는 것이 음악을 처음 시도할 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팝에 있어서 작곡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K-팝 하면 작곡가보다는 그 연주를 하는 아티스트, 뭐 아이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K-팝 작곡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떠한 아이돌, 그리고 어떠한 이 아티스트에 맞춰서 작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수의 색깔과, 그리고 예를 들면 안무 같은 것들도 고려해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개인 작곡가들이 혼자서, 예를 들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악보에 열심히 그리면서 했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에는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부터 베이스, 멜로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해서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트렌드가 있다고 하면 팀으로 작곡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명의 작곡가가 한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의 작곡가가 팀을 이루어서 여러 곡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팀 안에서 작곡가들의 역할이 정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비트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로 멜로디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과정을 나눠서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곡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K-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이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곡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주 단순하게는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음성 메모나 이런 데 녹음해놨다가 기억이 날 때 음악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배경이 되는 이 코드 패턴을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패턴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음악이 쭉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내가 생각나는 멜로디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더 간단하게 시도를 해보시려면 아무래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음악들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인스트라고 하죠. 이 MR을 듣고 거기에 흥얼거리는 식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해내는 방법도 작곡의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시를 희망하는 학생들마다 각자 전공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공 파트에 대한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고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아노 연주자다 하면 피아노 입시곡을 준비하는 식으로 각자의 파트를 준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뭐냐면 음악의 이론인 화성학입니다. 화성학을 알지 못해도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작곡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성학을 알지 못하면 깊이 있는 음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수준 높은 음악을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성학은 음악을 구성하는 언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을 알지 못하면 아티스트들끼리 소통도 되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학이 중요한데, 입시할 때도 이 화성학을 하지 않으면 입학은 할 수 있겠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졸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학은 입시할 때, 그리고 대학 생활할 때,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아티스트가 음악 생활을 지속할 때 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화성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부 굉장히 다양한 말들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랬듯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과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것도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대학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보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비추는 것이지 학과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전공이 무엇인데 이 학교에는 나의 전공이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활동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 활동은 개인의 생각이 드러나고 개인의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 자체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학교를 가야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학교를 실용음악과를 가지 않고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나얼 이런 가수들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미술 전공입니다. 음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이지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대학 입시를 하고 대학교로 가게 돼서 2년에서 3년, 4년 정도 음악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이 합주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교수님들과 음악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야 되고 이 분야가 나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학 입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이트로 설명을 하다가 저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작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소에 작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캠프를 한다고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이돌을 좋아하기도 하고 K-팝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까 작곡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세븐틴이랑 요즘엔 스트레이키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 진로를 작곡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는 김태원입니다. 곡이 정말 멋있고 한 번 들어도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초2 때부터 통기타를 시작하게 되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렉기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기타, 드럼, 피아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배웠던 거는 플루트도 배웠었고 피아노는 진짜 잠깐 했었고 칼림바 이런 거를 연주할 수 있어요. 어플로 작곡을 하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가라지 밴드라는 어플로 하고 있어요. 그 어렵지도 않고 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고 볼 것 같아요. 일단은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는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었기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점은 여기 이것저것 종류나 장르 같은 걸 많이 접해보고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작곡 프로그램을 접해보고 싶었어요. 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고 있어서 작곡도 배워놓으면은 제가 만든 곡으로 이제 직접 노래를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무래도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정해야 될 시기고 이 프로그램은 접하게 되었는데 제 고등학교 선택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음악에 관심이 많고 악기에 대한 관심도 생긴 것 같아요. 대중화되기보다는 저만의 색깔을 노래에 녹여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곡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수업 시간에는 K-팝 작곡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K-팝 작곡을 각자의 뭐 맥북이라든지 뭐 다양한 노트북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태블릿 PC에서 할 수 있는 그 게러지 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컴퓨터에서 구성하는 것과 같이 뭐 드럼 가상악기들, 그리고 베이스 가상악기, 뭐 피아노 가상악기, 이 가상악기들의 다양한 사운드를 말 그대로 버무리는 거죠. 저희가 밸런스를 맞춘다고도 하고 믹싱이라고도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작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대1로 개인 매칭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명씩 그리고 보조 강사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그룹을 이루어서 팀 티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프로젝트를 4명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개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만난 경우들도 있고 개인의 음악을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피드백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혼자 했다면 아무래도 조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옆에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음악을 작곡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또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팝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작곡을 하거나 또 내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추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수준에 따른 괴리감 이런 것들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또 내가 희망하는 바를 계속 배워가면서 도전해본다면 K-팝은 사실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배워간다면 분명히 연결점이 있고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